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장의 중심 이슈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 이슈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월요일 두 분입니다. 윤여민 이사,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시죠. 더 이상 4만 전자는 없다. 네, 4만 원대 주가까지 4년 5개월 만에 저점을 찍으면서 내려가던 삼성전자의 주가에 브레이크를 걸어준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서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서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나왔고 금요일 장과 오늘 장까지의 강한 주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여민 이사님, 더 이상 4만 전자 없을까요? 바닥 확실히 잡았습니까? 저는 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삼성전자 지금 한 5에서 6% 정도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갭 상승한 이후에 지금 계속 그 상승세 유지되고 있고, 특이한 거는 이 삼성이 들어간 종목들이 다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유는 다르겠습니다. 밸류어 프로그램 관련된 어떤 아침의 회의로 인해서 지금 삼성생명, 삼성물산,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국까지 지금 한 6에서 12%까지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좀 삼성과 관련된 어떤 종목들의 상승 되게 오랜만이라고 좀 생각이 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난주 금요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에 방송할 때 2차전지 관련된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했었고요. 특히 이제 ILA 관련돼서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부분 얘기가 나왔었고, 또 한국의 환율 관찰 이제 대상국 재지정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하방으로서 내려갈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았다. 그런 요인들이 많았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이제 장 어떻게 보면 중부터 한 7%대, 8%대까지 좀 급등을 했고, 시간에서도 좀 3%대. 결국 이제 지난주에 5만 5천 원을 시간에서 회복을 한 상태에서 오늘 좀 갭상승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어쨌든 이런 자사주 매입이 좀 미리 좀 돌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어쨌든 그런 부정적인 혹은 어쨌든 여러 확인되지 않은 이유들을 좀 차치하고, 결국은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 자체가 현금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시 한번 확인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과 관련된, 특히 이제 R&D와 관련된 어떤 비용 이외에 특히 이제 이런 자사주와 관련돼서도 10조 원 이상의 좀 자금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좀 현금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자랑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2022년, 2023년 좀 어떻게 보면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일어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3년에 R&D로만 23조 이상 좀 제가 볼 때는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현금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의 반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좀 의미가 있는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좀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7월 11일 날 지금 88,800원을 좀 기록을 하고 지금 거의 한 40% 이상 좀 조정을 받았다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라갔을 때 7월 달에도 삼성전자 HBM 납품 엔비디아 HBM 납품 못했고요. 지금 파운드리 수율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최저점을 찍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모멘텀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결국 그 얘기인즉슨 이번에 올라올 때도 아무런 이슈 없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모멘텀에 대한 변화는 없다. 그냥 주가의 어떤 흐름만 좀 왔다 갔다 할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의 상승 자체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고개를 돌린다. 저는 이제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와야 그래도 좀 상승의 전환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쨌든 이런 조금의 어떤 이슈로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야지만 상승 전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다. 다만 바닥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드리긴 힘듭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의 신호는 나왔다. PBR 0.8배가 거의 제가 볼 때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상승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추세 전환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올라와야 된다. 하지만 바닥은 그래도 좀 잡은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닥 확인의 이벤트로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작용을 했고, 여기에서 좀 더 추세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6만 5천 원의 안착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 더 이상 사만전자 없을까요? 송범선 실장님? 저는 좀 상당히 어렵다. 사만전자 다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또 힘이 좋고 기세가 좋죠. 그래서 이제 4만 원대까지 잠깐 갔다가 49,900원 됐다가 56,500원대 올라서는데 자사주 소식이 나왔죠. 자사주 10조.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시총이 300조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조가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다른 기업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0조는 엄청 크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작은 금액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7년 만에 나왔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띄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7년 전에 그 2017년이었죠. 2017년에 그때 4만 원대였습니다. 네, 4만 원대. 그리고 4만 원대였다가 그때 이후로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96,800원까지 갔죠. 물론 그때는 이제 그때는 4만 원대가 아니라 뭐 익명불황하기 전이었으니까 막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단위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계속해서 올랐다. 4만 원대에서 다시 액면분할 환산해서 96,000원까지 올랐는데 물론 이게 자사주 매입 때문에 오른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삼성전자의 외부적인 환경 요소, HBM 요소라든가 D램이라든가 아니면은 핸드폰, 국제적인 이런 핸드폰 수출량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된 건데 그러니까 자사주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그때 2017년 때 했을 때 이후로 꾸준하게 좀 올랐다는 점 긍정적으로 시그널이다. 어느 정도의 그 미묘한 시그널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주주들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버림받은 건 아니다. 라는 측면 그런 점들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자사주 매입 또 소각 뭐 이런 것들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저는 거대한 이런 밸류업 지수 이런 것들을 이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계속해서 꾸준히 좀 실시를 해야 된다. 저는 삼성전자 이번에 이거 10조 원 규모 자사주 이게 좀 기간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가 끝나면은 또 계속 꾸준히 좀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그동안 7년 동안 너무 텀이 길었죠. 이런 것들이 1년, 2년 사이에 꾸준하게 한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주가 부양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11월 20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시즌이 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러면은 항상 뭐 가이던스도 좋게 나오고 긍정적으로 나오고 뭐 컨센서스도 상당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들. 근데 예전에 보면은 항상 가이던스 제시했던 것보다 넘었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까놓고 보면은. 자, 그런 점들이 이번에도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는 올라가는데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뭐 SK하이닉스라던가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은 지지부진합니다. 오늘 SK하이닉스 뭐 2%대 하락하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에서 뭐 블랙웰 뭐 결함이 있다 이런 소식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되고 하면은 다시 한번 유턴해서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HBM3 2를 벗어나서 HBM4로 나가고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이나 등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메타, 구글 이런 데서 HBM4를 그동안 뭐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쪽에만 의뢰를 하다가 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도 HBM4를 의뢰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점들도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HBM4는 이제 고객 맞춤형 그런 쪽으로 HBM3보다는 좀 더 고객 맞춤형으로 로직이 발달됐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 뭐 HBM 쪽으로 최근에 좀 많이 밀리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시그널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주가가 이게 다 심리적인 건데 주가가 낮으면은 나쁜 뉴스만 계속 내보냅니다. 이 신문사들 뉴스 회사에서도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기자들이 그거를 밝히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왜 떨어졌는지 뭐가 악재인지 그런 걸 취재해서 씁니다. 뉴스 기사를. 근데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그러면은 또 왜 올랐는지. 그럼 왜 올랐는지 보면 또 호재가 쭉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뉴스의 그 숨은 뜻, 저희를 간파하고 우리가 투자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저는 삼성전자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6만 원 선은 당연히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채팅창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송범선 실장님은 10조 원 자사주 사고 더 사도 된다라는 관점을 또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 관점 가능할지 윤여민 이사님 의견 주시죠. 네, 저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5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지금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상황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어떻게 보면 5만 원대가 깨진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급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주가는 이미 다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HBM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또 파운드리 수율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도 이제는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레벨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한 5%대 뭐 어떻게 보면 뭐 삼성전자는 급등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 자체 레벨은 낮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저는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뭐 특별한 호재가 나왔을 때 목표 주가를 좀 더 높게 볼 수 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손범상 실장님 매수 가능할까요? 저는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보는데 이거 지금 대부분 많이 물리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높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6만 원, 7만 원대 평균 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은 막 이거를 왕창 8만 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 이런 분들은 일단 투자가 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8만 원 이상에서 정말 비중이 막 30% 40%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끊어서 매수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비중 조절을 하면서 만약에 뭐 8만 원대부터 들어갔다 하더라도 밑에서 차근차근 뭐 7만 원, 6만 원, 5만 원 이렇게 샀다고 하면은 평균 매수가는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제 주변 분들도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조언에 따르면은. 자, 그래서 지금 뭐 6만 원에서 7만 원대 평균 매수가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계속 꾸준히 저점을 바닥을 확인하는 부분까지 매수를 했다 한다면은 5만 원 초반대에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5만 원 초반대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그 물량 갖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겠고 5만 원 초반대에 매수를 안 하신 분들 그리고 5만 원대 자체에서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6만 원 이상에서만 매수하셨다가 그런 분들은 5만 원대에 아예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 현재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렇게 5만 원대 초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비중이 너무 쌓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물량 조절해가면서 지금 평균 매수가를 낮추는 전략 이게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7만 원 이상 가능할까요? 7만 원 이상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저는 삼성전자를 이렇게 봐요. 원래는 삼성전자가 이 성장주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고도의 성장주 이렇게 보는데 저는 성장주가 아니라 지금은 거의 가치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평가 가치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저평가 가치주들은 성장성이 없는 산업 내에서도 굉장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 전통적인 산업에서. 그런 경우는 성장성이 막 ROE가 3% 4% 나오는데도 이게 자산 가치가 높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부동산이라던가 아니면은 기타 등등 이런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여러 가지 주주 친화적인 부분들, 배당에 대한 매력, 배당금도 많이 지급하잖아요. 삼성전자 지금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따라서 이런 매력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치주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7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 성장성이 여기서 더 나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팔란티어가 이끄는 AI주. 팔란티어가 나스닥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으로 금요일장에 10% 넘게 11%대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보다 팔란티어가 더 큰 폭의 상승률을 미국장에서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가 186%, 팔란티어가 280%대 상승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드웨어 AI에서 소프트웨어 AI로 시장의 흐름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윤 이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보다 확실히 좀 상승세가 가팔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나스닥 이전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이면에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된
뭐 이제 공약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좀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당선인이고 아직은 이제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 관련된 공약들의 어떤 실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AI 어떤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에 지금 이제 내놓은 것인데 이 부분을 바로 철폐를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주가가 한번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AI와 관련돼서 사실은 뭐 이제 안정성 검토라든지 딥페이크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지금 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2.0에서는 사실은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를 좀 더 권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AI 산업 같은 경우가 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재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당연히 팔런티어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수혜를 받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셈법이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전략 자산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보면 AI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 시세에 대한 연속성을 보기 위해선 결국은 이제 AI 회사들과의 어떤 협업 혹은 홀로서기가 좀 분명히 필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라든지 AI 관련된 좀 뭐 지원에 관련된 부분, 인프라와 어떤 자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떤 시세 연속성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좀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협업 내지는 혹은 뭐 자립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뭐 AI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우후죽순으로 움직였습니다만 여기서도 또 종목에 대한 옥석가리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규제 완화로 AI 쪽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트럼프 2기 집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우리나라로 낙수 효과로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 가능하겠다라고 보셨는데요. 송범선 실장님은 팔란티어가 이끄는 AI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나스닥으로 이전을 하면서 AI 관련 이런 업황,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종합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반도체가 떴잖아요. 엔비디아가 원래 이제 예전에는 AI 반도체 관련주는 아니었죠. 근데 이제 AI 반도체주로 굉장히 떠오르면서 AI 자체, 뭐 챗 GPT가 그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그런 점들 팔란티어도 그렇고 전반적인 AI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군대나 정부 기관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받아보던 것들이 요즘은 민간 기업 통해서 AI 뭐 빅데이터 정보를 많이 받아보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측면이고 팔란티어도 그렇고요. 오늘 또 보면은 AI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세가 나타나는데요.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도 있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그 한컴, 타자 이런 거 한글 문서 작업하던 그 업체인데 AI 관련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AI 그런 점들 신사업으로 보실 수 있겠고 뭐 오픈베이스라던가 기타 등등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좀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루닛인 것 같아요. 루닛.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도 AI 관련주인데요.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있던 AI 인공지능보다는 의료 AI에 가깝죠. 그래서 의료 기기 관련주로도 포함되기도 하고 의료 AI다. 이번에 이제 호재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비소세포 폐암 이거 관련해서 AI로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병리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협업을 했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루닛이 오늘 좀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이런 점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팔란티어라던가 또 여러 가지 AI의 그런 호조세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닛 또 이런 측면 나오고 있고 루닛도 지금 정말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AI와 로봇 뭐 이런 로보틱스 뭐 두산 로보틱스 등등도 많이 조정 받았는데 이제는 좀 올라가는 시대가 좀 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작년 여름부터 가을 이럴 때 되게 좋았죠. 굉장히. 그래서 오늘 루닛이 올라가고 있고 루닛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 종목은 갔다 오기도 했어요. 예전에. 그래서 강남역에 있는 기업에 갔다 오기도 했는데 이 종목이 막 이렇게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적자긴 해요. 적자인데 저는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 영업이익 적자폭을 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막 이렇게 1년에 2배씩 성장하는 뭐 이런 고성장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완전 반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가치주에 해당되면 이거는 완전 성장해 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 적자를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종목의 위기는 많이 타파됐다. 그래서 저는 루닛이 오늘 최선호주로 좀 꼽고 있습니다. 네. 윤여민 이사님은 AI주 탑픽 어떤 종목이실까요?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뭐 협업을 하거나 좀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 네이버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합니다. 최근에 네이버가 뭐 지금 뭐 20만 원대까지 좀 어떻게 보면 쉼없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또 기관, 외국인 연기금의 수급이 상당히 꾸준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뭐 AI 관련된 뉴스, 특히 이제 AI로 돈 버는 기업이 누군가라고 봤을 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네이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가 내년부터 뭐 시노시라는 어떻게 보면 쇼폼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을 뛰어들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두 시간의 어떤 분량의 영상을 1분에서 2분으로 지금 자동으로 줄이는 어떤 그러한 기술을 가진 제가 볼 때는 AI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좀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흥미롭게 될 것 같아요. 2시간짜리 어떤 영상을 한두 시간에 어떻게 보면 줄인다는 거, 요약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획기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이버와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보면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데이터 분석 기업, AI 솔루션 기업 팔란티어를 통해서 본 국내 AI주 탑픽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윤여민 이사는 네이버, 송범선 실장은 루닛을 꼽았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세 번째 주제, 금리 인하 속도 늦춰지나 바이오 주춤. 12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패드워치에서 40% 넘게까지 확률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좀 변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수혜주였고 많이 올라갔었던 바이오주가 주춤하고 있죠. 윤 이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으로 시작이 됐죠. 지난주 한 후반부터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펼치는 제가 볼 때는 정책들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정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이런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 자체, 중간재라든지 어쨌든 원재료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결국은 가격에 실제 어떻게 보면 최종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밖에 없는 미국 내에서도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살짝 키워드가 멀어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이제 케네디가 이제 한 사람을 이제 보건부 장관으로 지금 지명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 좀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또 미국 시장을 보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인 뿐이지 모멘텀이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또 우리나라 시장으로 오게 된다고 하면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특히 어떻게 보면 이런 세 개 축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주도주가 바뀌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모멘텀은 변한 것이 없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좀 악재라든지 혹은 뭐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로 작용할 뿐이지 모멘텀이 제가 볼 땐 변한 것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어떤 좀 조정 같은 경우는 매수를 못하신 분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롱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춤해질 뿐 금리 인하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신 거고요. 탑픽으로는 바이오주 어떤 종목을 꼽으실까요? 일단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쉬어갈 때는 대장주를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알테오젠 지금 한 5%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이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SC 제형 변환에 대한 기술 상당히 좀 최근에 좀 기술 이전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은 저는 아직도 시작하지 않았다. 이제 제가 볼 때 2028년, 9년부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좀 찍히게 된다고 하면 네. 좀 더 드라마틱한 성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알테오젠 탑픽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송범선 실장님, 9월에 비컨 나오고 나서 사실 바이오 같은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좀 흥분한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약간 속도 조절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속도 조절을 하면은 좀 피해를 보는 기업들은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죠. 부채가 많은
보통 바이오주가 이제 부채가 좀 많은 편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로 좀 투자를 하고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가 좀 타격을 입긴 했는데 저는 큰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꾸준하게 또 R&D를 하고 연구 개발하고 기술 이전을 하고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 볼 수 있겠고 트럼프 당선인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약간 늦춰지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대세는 금리 인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저 말씀드리면 뭐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긍정적이다 판단합니다. 네. 오늘 삼성주들이 다 올랐어요. 정말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뭐 삼성 E&A, 뭐 삼성물산 뭐 다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떨어집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약간 수혜를 못 받긴 했는데 어쨌든 삼성그룹주의 이런 심리적인 영향도 받을 수 있다. 오늘 못 받더라도 이번 주 내내 또 다음 주까지 12월까지 어느 정도 삼성그룹주들이 반등기에 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긍정적일 수 있고요. 일단은 뭐 생물보안법 이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생물보안법으로 CDMO 쪽이 수혜이기 때문에 위탁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 관련해서 중국과의 마찰 이런 거 관련해서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요. 봐봐요.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를 하면은 금리 인하가 하다가 B컷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베이비컷 나오면서 이게 늦춰지는 속도가 늦춰지면은 피해를 입는 종목은 뭐냐? 부채가 많은 기업입니다. 부채가 많으니까 이자 부담이 되니까 이자를 비싸게 고금리로 내야 되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채 비율은 지금 현재 5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채가 별로 없어요. 저부채다라는 측면. 이자 부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늦춰지는 거에 대한 피해를 거의 보지 않는다라는 측면이고 삼성그룹 자체가 유보금이 많고 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가 하락을 찬스로 볼 수 있을 바이오주에 대해서 두 분께서 봐주셨는데요. 윤여민 이사는 알테오젠, 송범선 실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다만 금리 전망에 따라서 좀 주가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걸 좀 잘 활용해 보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거인의 시선 앞두고 지금 바로 여러분께서 증권통 팟 참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매일 오전 지나서 이제 낮 12시죠. 오후에 들어가는 12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증권통 팟에서 여러분께 퀴즈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쇼에서 퀴즈 10가지 다 맞춰주시는 분들은 코인을 나눠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 이 10번째 퀴즈까지의 승자가 오늘 여러분 되보시길 바랄게요.